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5대 미스터리 중에서도 베니싱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1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 이누이트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베니싱 현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베니싱 현상이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미제 실종 사건에 살을 덧붙인 도시전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이누이트 실종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전설에 가깝다고 여겨질 만큼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1930년 11월 12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캐나다의 키발릭 지역에 위치한 안지쿠니 호수 인근에는 이누이트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매우 험하고 고대로부터 악령이 씌인 호수라는 불길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호수 근처에도 가지 않았지만, 동물 가죽이 필요한 모피 사냥꾼들은 가끔씩 마을을 거쳐 호수에서 사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차와 음식들을 대접해 호수로 가기 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이전에도 마을을 몇 번 방문해 주민들과 친분이 있었던 모피 사냥꾼 조 라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을에 방문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피를 부탁한 뒤 사냥을 하러 호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다시 마을로 돌아왔는데, 입구에서 전에는 느낄 수 없던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고, 마을에 들어서자 고요한 정막이 라벨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주민들은 자신을 맞이해 주었기에 이상함을 느꼈죠. 하지만 아무리 마을을 샅샅이 뒤져봐도 주민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잠깐 어딘가를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조 라벨은 하루를 기다려보지만 마을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라벨은 서둘러 캐나다 왕립중앙경찰에 마을 주민 1200명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규모가 큰 사건인 만큼 즉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아직 기우던 옷가지에 바늘이 꽂혀 있고 연기가 나는 화덕에 음식이 올려져 있는 등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던 흔적들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보아 경찰은 이누이트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마을을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말이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누이트들은 언제 짐승들이 나타나 자신들을 위협할지 모르기에 밖으로 나설 때마다 사냥도구를 꼭 가지고 다녔는데,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사냥도구가 집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썰매개 7마리가 목줄에 묶인 채 굶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챙길 겨를도 없이 마을을 나섰다고 하더라도 1200명이 한 번에 이동했다면 바닥에 쌓여있는 눈의 발자국이 하나라도 있어야 했지만, 마을 주변 어디에서도 발자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찾지 못했고, 이 사건은 안지쿠니 호수 실종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캐나다 경찰은 이 사건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누이트 마을을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발표에 더욱 신뢰가 가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수색에 참여했던 넬슨 경사가 상부에 올린 보고서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논란은 점점 커지는 데에 반해 계속된 수색에도 성과가 없자 왕립중앙경찰은 본인들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1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덮어버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이누이트 실종 사건이 조 라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추운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들은 반유목 생활을 하기에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다른 거처를 찾기 위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여러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조리 중인 화덕에 아직 먹지 않은 음식들이 남겨져 있었던 것과 먼 길을 떠날 때 꼭 필요한 이동수단인 썰매개들이 묶여있던 것, 그리고 이누이트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냥도구들을 놓고 간 것 등 이누이트들이 계획하에 떠났다고 보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죠. 그렇게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질 때쯤 1993년 미국의 과학자 찰스 베넷 박사의 한 주장에 다시금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이목이 쏠렸는데요. 찰스 베넷 박사는 안지쿠니 호수 사건을 비롯한 모든 베니싱 현상의 원인은 공간 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누이트 실종 사건 이전에도 시공간을 연결하는 구멍인 웜홀과 관련된 실종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구 곳곳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원물들이 존재하고 이 원물들을 통해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종된 이누이트들 또한 숨겨져 있던 원물에 의해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가설이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아직까지 원물은 찾지 못했고 우리는 원물이 존재하는지 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자 불붙은 듯이 다른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는 외계인 납치설입니다. 사건 당시 캐나다 왕립중앙경찰의 수색대가 마을을 수색하던 중 원통형의 푸른빛을 내는 UFO와 십자가 모양의 발광체를 목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들은 외계인들의 이동수단이고 이누이트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로 동물 무리가 습격했다는 설입니다. 마을에 거주하던 이누이트들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혀있던 시신들도 사라졌다는 기록과 마을 주변에 있던 무덤 중 하나가 파헤쳐져 있던 것으로 보아 마을을 짐승 무리가 습격했고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도망치기 바빠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도망쳐 짐승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무덤을 파헤쳤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짐승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무덤에는 무덤 옆을 가지런히 둘러싸고 있는 여러 돌들이 있었는데 짐승들이 돌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무덤만 정확하게 파헤친 것이 이상했죠. 이렇게 계속해서 믿기 어려운 가설들만 나오자 이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졌는데요. 그러던 중 2013년 7월 스캡토이드라는 대중매체에서 이 사건이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1988년에 한 캐나다 경찰 역사기록관이 답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들에게 이런 이야기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했으나 모두들 그런 비슷한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그렇게 멍청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매우 놀라했다.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조 라벨이라는 사람이 호수에 대해 이야기하며 온 적도 없고 경찰은 수색대를 파견한 적도 없다. 찾을 수 있는 관련된 기록이라고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질의하는 기자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편지들의 사본뿐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프랭크 에드워드가 1959년에 집필한 스트레인저 댄 사이언스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스트레인저 댄 사이언스에는 이누이트 실종 사건에 대해서 꽤 자세한 이야기가 쓰여 있고 심지어 실종된 주민이 2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캐나다 경찰의 성명서에도 이 사건이 거짓이라는 내용이 존재하는데 성명서에는 그렇게 큰 규모의 마을이 그렇게 외진 캐나다 북서쪽 지역에 존재할 수가 없다.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특이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니싱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세계 5대 미스터리로 불릴 만큼 유명한 이누이트 실종 사건은 정말 누군가가 지어내고 부풀린 이야기일까요? 이상 1200명이 사라졌다고 전해지는 세계 5대 미스터리 이누이트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